한국의 택시. 이건 뭐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 뉴스는 현대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는 게 가장 큰 이슈죠. 그게 저랑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그게 언제부터였네요. 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유튜브에서 보기 시작했던 게 그 소처럼 생긴 그 로봇 있었지 않습니까? 발로 차도 안 넘어지는 거. 거기에서 강아지 로봇으로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로봇으로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그 작은 강아지 같은 로봇가 어떻게 했냐면 가솔린 그 원동기 있죠, 피스톤 엔진, 그거를 달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쭉 이렇게 그 뭐지, 런닝머신 같은 데서 이렇게 돌리는, 실험하는 뭐 그런 영상부터 보기 시작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로봇 기술, 그게 만약에 정말 다 사실이라면, 뭐 CG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영상에는 또 CG 같이 녹색 옷 입고 CG를 하더라고요. 뭐 CG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그렇게 영상 올렸으니까, 뭐 재미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로봇 회사, 지금 로봇 회사 중에 가장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만약에 그게 CG가 아니고 진짜 로봇이면 누가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로봇한테, 사람한테 시비 걸듯이 로봇한테도 시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 걸었을 때 어떻게 로봇이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게 이제 한 차원 높은 연구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실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뭐 현대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작품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현대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개가 많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1차로 공개된 건 강아지 로봇, 강아지 로봇가 1차로 공개가 됐는데, 뭐 90분 정도 활동을 하고 다시 충전해야 된다더군요. 저는 그 정도까지 만드는 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뭐 일부 그 강아지 로봇 사진의 어떤 미국에 있는 일부 그 사진에는 그 가슴에 있는 게 머리로 가 있죠. 그러니까 개 머리에 그 가슴에 있는 카메라가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도 있었어요. 약간 스퍼드 같이 생긴 그런 사진도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뭐 여러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봤겠죠. 아마 카메라가 머리 쪽으로 올라갔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자꾸 땅에다 중심을 안 받고 꼬라박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머리를 굉장히 가볍게 해야 되죠. 어쨌든 전 그 정도 만든 것도 대단하고 봐요. 누군가의 아이템을 처베껴서, 어느 정도는 처베껴서 만들었겠지만, 뭐 어쨌든 그 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팀 자체가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데, 그걸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건 좀 솔직히 실망이에요, 그죠? 일본이 샀다는 거, 일본이 옛날에 그거 있었죠. 오토바이가 왜 사람을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일본에 있는 로봇 기술하고도 약간의 믹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뭐 어찌됐건 인간형 로봇이든 강아지형 로봇이든 어찌됐건 배터리가 문제다, 그죠? 어쨌든 배터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고 날고 뭐 2단 옆차기를 한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길지 않으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다, 그죠? 그 아파트 한 층을 올라갔다 내려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죠? 하지만 아직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뭐 계속 발전되고 있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다른 회사긴 한데 이렇게 박스를 들어서 옮기는 그런 그 로봇 회사가, 다른 보스턴 다이나믹스 말고
약간 타조같이 그 앤썸에 나오는 아이언맨 슈트 같이 생긴 로봇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요즘 조금 더 굉장히 움직임이 경쾌하고 물건도 잘 나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는 배터리죠. 배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배터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중심을 잃을 테고, 배터리를 너무 적게 넣으면 활동 시간이 계속 막 한 동작하고 충전하고 한 동작하고 충전하고 이럴 테고, 그죠? 아무튼 그런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런 로봇가 왜 만들어져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우주 산업을 개척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구 쪽에 있긴 하지만 달이라든지 가깝게는 화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성을 탐험을 해서 거기에 뭔가 시설물을 짓고 선발대를 보내고 뭔가 좀 더 확실한 뭔가 채취를 하고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려면 인간형 로봇가 좋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최악의 순간에는 전쟁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로봇을 먼저 보내서 전쟁을 시키는 거죠. 전쟁할 게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된다면 사람보다 강력한 로봇을 먼저 보내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로봇 과학자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요, 그죠? 솔직히 로봇 제가 젊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로봇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어요, 그죠? 자동화 시스템의 한 축으로 로봇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팔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 외에는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드는 이런 로봇은 솔직히 별로 돈은 들어가고 그게 안 돼요, 그죠? 돈이 안 되죠. 설령 그 트랜스포머 같은 변신 로봇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전쟁이 난다고 해도 그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눈에도 잘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막 하늘을 날고 점프를 하고 굉장히 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이런 모르지만 굉장히 속도 느리고 느릿느릿 걷고 키는 엄청 키는 3, 4m 되는데 느릿느릿 걷고 이러면 포 맞게 딱 좋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경제성은 좀 없다. 경제성은 좀 없다. 그냥 뭐 부자들의 장난감 뭐 그 정도다, 그죠? 그래서 참 연구를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하지만 좀 당장 돈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게 로봇 격투대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UFC처럼 그 비슷한 건 있긴 하죠. 그 왜 약간 납작한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그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로봇 비슷한 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뒤집고 하는 그런 옛날에 그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최소한 높이가 5m 이상, 5m 정도, 5m 미만인 로봇, 좀 정상적인 약간 건담빌 나는 그런 로봇들이 붙어서 싸우는 그런 로봇 격투대 같은 걸 열면 상금을 받아서 로봇에 대투사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로봇이 발전하는데 돈이 되니까 가속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F1이나 자동차 경주대회나 르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로봇 격투대회 같은 게 생기면 로봇을 어떻게 하면 이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단점이 있을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에 좀 더 가까운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싸움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그 로봇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죠? 싸움을 한다는 게 그게 사람은 이렇게 주먹질하면 되지만
기계가 그렇게 주먹질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근데 뭐 요리도 하니까, 그죠? 로봇팔이 요리도 하고 닭도 튀기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문제는 스피드죠. 얼마나 빠르게 공격이 하는 게 가능할까? 처음에는 아마 되게 유치할 거예요. 그죠? 성능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하지만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거대 자본이 투자가 될 테니까. 그죠? 만약에 우승하는 로봇가 있으면 뭐 CF 같은 거 찍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죠? 요즘 핫한 이슈는 현대가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샀을까? 사기당한 건 아닐까? 그래서 뭘 뽑아낼 생각이 있을까? 뭐 그게 가장 요즘 핫 이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택시 현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택시 대부분 현대죠. 대부분 현대 택시고, 과거에 이제 SM5 시절에는 SM5가 이제 한 축을 담당을 했었죠. 근데 이제 SM5가 거의 생산 중단을만 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국에서 다니는 택시는 대부분 현대차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저는 좀 뚱뚱하니까 날씬하신 분들이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저나 형이나 친형이나 이렇게 가끔 와서 이렇게 시내하고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버스비, 어차피 버스 타나 택시 타나 요금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가끔 시내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러 갔다가 택시 타고 올 때가 있는데 둘이 좀 뚱뚱하다 보니까 아반떼 같은 택시나 소나타 택시 타면 좀 작아요. 물론 본인은 형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천장도 좀 낮잖아요. 그죠? 소나타 같은 거 타면 천장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좀 덜한데 뒤에 앉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 영국의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영국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요 옆에 블랙펄인가 하는 그 영국 택시가 있더군요. 영국 택시는 SUV더군요. 약간 롤스로이스 같은 롤스로이스 스타일의 SUV를 택시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택시가 다 요 디자인이더라고요. 까만색 차. 근데 저 차가 굉장히 제가 본 뭐 요거하고 100% 똑같지는 않는데 약간 제가 봤던 건 약간 구형이었는데 양쪽에 문이 있고 문이 한 개 있고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면서 타게 되어 있죠. 택시를. 그리고 이제 운전자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커요. 택시가 소나타보다는. 그러니까 SUV 같은 스타일이에요. 집차 같은 스타일. 우리도 이런 택시로 바꾸면 어떨까?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들 중에 가장 비슷한 스타일은 지금 그거죠. 코란도, 뷰티풀 코란도. 그죠? 뷰티풀 코란도 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뷰티풀 코란도가 그게 크잖아요. 되게 높잖아요. 차고가 좀 낮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애기들이나 어르신들이 탈 때니까 타기 좋을 때니까 이런 택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널찍하고 천장 몰입 공간도 좀 많이 남고. 그죠? 넉넉할 텐데. 그죠? 참 좋을 텐데. 그 휠체어 같은 것도 접어가지고 안에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데 한국에는 이런 택시를 그냥 일반 승용차 택시를 타죠. 이게 뭘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현대차 있는 차를 개조해서 하다 보니 또 따로 이렇게 라인을 안 만들고 그냥 있는 현대차를 약간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근데 저는 자동차 회사라면 택시를 자기 회사 차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승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택시를 탐으로 해서 그랜저를 탐으로 그랜저 택시 뭐 소나타 택시를 탐으로 해서 그 차를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동하려고 타는 거지만 한번 타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차 저 차를. 그렇기 때문에 간접 시승이 된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택시를 운영을 하다 보면 택시가 많은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내구성을 보게 되죠. 그죠? 택시가 얼마나 내구성을 차를 얼마나 내구성이 좋게 만들었나. 그죠? 몇 년을 타나, 택시 한번 사면 몇 년을 타나. 그죠? 아니면 뭐 많이 다니니까 몇만 킬로를 타나. 택시 몇만 킬로를 타도 끄떡 없는 택시 뭐 이런 걸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쪽은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는 시발 택시. 그 약간 욕같이 들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시작한다는 시작 택시가 뭐 좋게 약간 순화시키면 시작 택시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 첫 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물론 이거는 그 미군 찝차 같은 걸 개조를 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둘이 디자인이 비슷해요. 그죠? 그죠? 영국 택시랑 디자인이 비슷해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 이 시발 택시를 모델로 삼아서 차체만 조금 여기처럼 영국 택시처럼 차체만 조금 낮춰서 SUV형 어떤 택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사이즈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하고, 그죠? 지금 좀 더 이쪽이 이제 세련된 현대적인 디자인이고, 이쪽은 이제 1950년도 디자인이고, 그죠? 기왕 할 거면, 그죠? 기왕 만약에 디자인을 선택을 한다면, 요런 시발택시 같은 어떤 요런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고, 그것도 뭐 가솔린보다는 전기차가 좋겠죠. 그죠? 가솔린보다는 될 수 있으면 기왕 만드는 거, 전기차로 하면 그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내야 되는 그 산악금이라 그러나, 그것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요즘 또 전기차 유행이니까, 그죠? 전기차로 했으면 좋겠고, 전기차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시발택시는 프레임바디겠죠? 그죠? 프레임바디가 만드는데 속도 빠르니까, 디자인을 잘 해서, 한국에 맞는, 그죠? 한국 문화에 맞는, 그런, 약간 꽃가마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택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걸 국가에서 이걸 해도 허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해주겠죠. 그죠? 그 렉스턴 스포츠칸 같이 그 픽업 트럭도 택시로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요즘 뭐 600만원이면 자동차 산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던데, 박으면 적죠. 그죠? 박으면 적는데, 그래도 꼭 어쩔 수 없이 꼭 있어야 되면 뭐 사야 되죠. 그죠? 그 트위즈 같은 스타일의 차들, 그죠? 뭐 어떤 데 가면 마트에서 자동차를 판다고. 요즘은 큰 대형 마트에서 그 전기차 판다면서요. 옛날에 그 트위즈를 홈쇼핑에서 파는 거 봤는데, 그죠? 이제 1인 1카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죠? 좀 더 가격이 더 낮아지면. 그죠? 근데 보면 가끔 이렇게 시내 가다가 이렇게 보면 트위즈 같은 건 가끔 달리는 거 봤는데, 조금 그래도 불안해 보이더군요. 조금 불안해 보이더군요. 약간 제가 보기에도 약간 무서워 보이던데. 근데 아직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트위즈가 대형 사고 났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밟아봐야 80km 정도니까, 그죠? 정인들이 뭐 운전을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죠? 아무튼 택시가 SUV 스타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죠? 전기차로 하면 어차피 가솔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기름을 적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세는 싸니까 분명히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 거고, 그죠? 물론 사고 나면 큰일 나겠지만, 뭐 사고만 안 난다면, 그죠? 많이 남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기차 택시가 나오면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내야 되는 돈이 줄어들 테니까, 그죠? 아무튼 한국의 택시,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도 뭐 이런 트럭으로도 일단 택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왜냐면 렉스턴도 택시를 하니까 이런 것도 택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이제 좀 넉넉한 공간에 택시를 타면 머리 공간 좀 더 많이 남고, 그죠? 좀 넉넉한 공간에 택시가 다녔으면, 그리고 택시비도 좀 내렸으면, 그죠? 택시비도 좀 내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